결국에는 갈 길을 간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2024년 대망의 반감기가 이제 하루 남짓 남았고 반감기까지 거짐 99.9%에 도달했다. 제가 오늘 서칭을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2024년 반감기 직전의 상황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힘차게 달려갔지만 지금 엉덩방아를 찍고 쓸리고 넘어지고 빠졌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갈 길을 간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반감기는 어쨌든 간에 많이 개미들을 힘들게 하고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결국에는 목적지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반감기 전에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크립토 시장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인 분위기, 그로 인해서 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또 올해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금리 인하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결국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반감기 전 지금 크립토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크립토 시장에 문제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매크로 이슈만 조금 잠잠해진다면 충분히 지금 이 수면 아래에서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충분히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4월 30일 전까지는 이란 공격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 어떤 거냐?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는 22일 저녁부터 시작해 30일 일몰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6월절까지는 잠깐 공격을 자제한다라고 하면은 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일시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매크로의 분위기도 약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가장 큰 우려였던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들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금리 다시 올릴 수도 있나?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미국지 10년물 금리도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근데 살짝 이 과열을 시키면서 다시 장악형 음봉을 만들어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안정이 되는 모습, 그리고 또 유가가 상승하니까 강달러 흐름이 되면서 달러 흐름이,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달러 같은 경우도 개파락을 보여주면서 안정화되는 분위기, 매크로 흐름만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위축됐던 크립토 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언제든 돌발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완전히 지정학적인 문제가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긴장하시면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반감기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크립토 행사인 토큰 2049 두바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쟁쟁한 크립토 플레이어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움직이는 빅테크들, 그리고 블랙록 피델리티를 포함한 이런 쟁쟁한 월가의 기관들까지 이번 토큰 2049에 참여한 만큼 여기서 충분히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간다면 반감기 이후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폭발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크립토 시장의 연내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블랙록은 코인 시장 뒤에서 계속해서 ETF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블랙록의 액티브 ETF 책임자인 제이콥스 같은 경우에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비트코인 가장 널리 채택된 디지털 자산이다. 이것은 결제 수단 이상이 되며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블록체인 대중화 혁신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ETF에 대한 홍보를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는 계속 해주고 있다.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지금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의 펀더멘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눌려준다라는 것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 불안과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출이 다시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 가장 중요한 블랙록의 현물 ETF에는 꾸준히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 블랙록의 IBIT에는 계속 기관들의 돈들 그리고 많은 ETF 투자자들의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기관들이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공시하는 13F 보고서에 4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코두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인데 이들조차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돌연변이이자 혁신 자산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자산들을 조금씩 준비하는 내러티브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블랙록과 함께 토크나 펀드인 비드를 함께 출시한 시큐리타이즈가 오늘 국제결제은행 BIS를 인용하면서 포스팅을 해줬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 프랑스, 일본, 한국, 멕시코, 스위스, 영국, 미국까지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자산 토큰화를 연구하고 있다. 지금 블랙록은 뭐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에 비트코인을 홍보해주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기술인 실물자산 토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제결제은행까지 지금 합류를 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런 핵심 경제 국가들까지 다 자산 토큰화에 합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큐리타이즈의 협력사들, 블랙록이 가장 눈에 띄지만 블랙록 말고도 굉장히 쟁쟁한 백커들이 시큐리타이즈의 투자자들입니다. 블록체인 캐피탈을 포함해서 아바랩스, 코인베이스 벤처, fembu시 캐피탈 등등 이런 쟁쟁한 VC들을 포함해서 모건 스탠리, 그리고 미쓰비시은행, 노무라, NTT부터 SBI, 소니까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게 보셔야 되는 게, 희한하게 시큐리타이즈에 미쓰비시부터 노무라, NTT, SBI, 소니까지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금 토큰화에 참여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본도 토큰화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함께 하기 위해서 블랙록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 세계 경제 3위인 일본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토큰화 시장까지 뛰어든다. 엄청난 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 경제 1위 국가인 독일 중앙은행까지 MIT와 함께 새 프로젝트에서 CBDC가 결국 뭡니까? 토큰화다. 디지털화하는 CBDC를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한 아시아의 크립토 허브인 홍콩에서 가장 큰 은행인 HSBC도 토큰화된 금을 토큰화된 상품을 정식으로 출시했고, 토큰화보다 효율적인 거래 메커니즘이고 해당 자산의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론적으로 무엇이든 토큰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를 째려보면서 중국까지 이 RWA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RWA는 이 코인 섹터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재 자산들, 실물 자산들이 온체인상으로 넘어 들어오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RWA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 자체가 확장될 수 있고, 결국에 코인 시장 자체가 확장된다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흐름, 우상향하는 흐름, 가는 길목에는 여러 가지 비탈길도 있고 흔들리겠지만 결국에 방향은 정해지고 있고 그 선두주자 레리 핑크가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최초의 토큰화 펀드인 비들펀드, 비트코인 시장은 흔들리고 가격은 빠지고 있지만 토큰화 펀드로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부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 또한 유럽의 금융 허브인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정부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파이프라인 개발 요청해 달라라고 하면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느낌 딱 오실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중국, 일본, 유럽, 독일까지 전 세계가 다 이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정학적 불안만 해소된다라고 하면 이 수면 아래서는 지금 엄청나게 기를 모으고 있는 이 에너지들이 충분히 반감기 이후에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본질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무슨 쓸모가 있나요? 무슨 가치가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고 있는 엘살바도르에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타벅스에 가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이런 내러티브들,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까지 비트코인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대중적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고 2030년까지 블록체인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7천만 명까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엄청난 이런 식으로 대중 채택이 급격하게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넣고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까지 원활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장은 확장될 수밖에 없고, 시장 확장되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이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달러 이상 돈이 들어있는 비트코인 주소 수는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하고 뭐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대중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가격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흔들리고 출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는 목표점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상승장은 굉장히 쉬울 줄 압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상승장은 이런 평평한 도로 위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전거 타면 목표 지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다르다. 실제 상승장은 이런 식으로 웅덩이도 있고 불구덩이도 있고 이런 철조망을 지나서 이런 거미줄 지나고 가시밭길 지나고 상어 피하고 이 문 넘고 돌담을 넘어야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다. 우리는 해봐야 지금 이 정도 왔습니다. 앞으로 3분의 2 반감기 이후가 본게임이기 때문에 3분의 2 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더 힘든 시기 많을 건데 이번 시장에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해서 뒤늦게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계기를 경험 삼아서 어차피 또 힘든 시기는 또 찾아올 것이고 비트코인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 건데 그거 끝까지 잘 버텨 나가셔야 부의 퀀텀 점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확실성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글로벌 ETF 책임자인 데이비드 라발레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펀드 이외에 암호화폐 ETF는 100% 승인된다. 엄청난 100%의 자신감을 그레이스케일의 글로벌 ETF 책임자가 보여준다. 다만 전제 조건은 뭡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 ETF들도 순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이 SEC를 상대로 ETF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세상 밖에 나오게 한 가장 큰 플레이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이 100%라고 얘기하는 부분 충분히 저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빠지면서 또다시 비트코인 회의론자 폭락론자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불마켓 불장을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시장 상승론자에서 하락론자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신호입니까?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인간지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장이 횡보하고 조정받으니까 부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섰다. 그때가 거의 지나고 나면 기회였던 적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조정도 거의 바닥 막바지에 근접해 가고 있지 않나. 어떤 이런 인간지표, 심리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어쨌든 횡보하고 하락하고 관계없이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서 개인 지갑 혹은 수탁 서비스로 이동시켜서 축적과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주체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기관들과 고래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여기서 흔들려서 던진 물량들 그들은 계속 본인들 지갑으로 축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스터 100이라는 별명이 있는 지갑인데 왜 미스터 100이냐? 계속 비트코인을 100개씩 축적을 합니다. 계속 축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최근 조정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100개씩 계속 DCA 하면서 마치 스트래티지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겁먹고 시장에서 떠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꾸준히 DCA 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축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비트코인이 63K 아래로 떨어졌지만 축적 주소는 이런 식으로 역대급으로 폭발했다. 지난 2월 달에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축적했던 것보다 더 큰 축적 물량이 이번 눌림목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은 완전히 지금 큰 조정을 받고 박살이 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1인 테더 시총은 주봉상 흐름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하고 있다. 테더 시총이 상승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코인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 이 돈으로 매수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시장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패턴들을 돌이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정고점에 도달한 이후 2달 이내에 정고점을
돌파했었다. 과거 2013년도 고점 갱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고점 갱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 고점 갱신 당시에도 고점을 갱신하고 2달 이내에 이런 식으로 다시금 고점을 또 돌파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번에 신고점을 갱신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21년 고점 당시 69K를 돌파했을 때가 3월 초였다. 3월 초였으면 2달 안에 지금까지 100% 확률로 2달 안에 이 구간을 다시금 돌파하면서 고점을 갱신했다라면 적어도 5월 초 안에는 이 조정 국면을 끝내고 패턴상으로 다시금 올려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5월달까지 해봐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더 지정학적인 불안과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한 번 더 개미를 털어줄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절대 털려 나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5월 이후부터는 다시금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위치, 과거 2017년 사이클과 21년 사이클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이제 3분의 1 왔습니다. 우리 나머지 3분의 2까지 가야 되고 본격적인 대불장은 반감기 기점 이후에 1년 동안이 가장 큰 상승을 만들어주고 신고점을 갱신해줬다. 이번에도 아마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털려 나가버리면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살 걸 팔지 말 걸 하면서 껄무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무서우실 수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